한국 드라마 속에서 보던 그 풍경들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지 못했다. 말도 안 되게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이 손을 잡아 끌던 거리,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던 섬, 밤하늘 아래 반짝이던 마트 앞 테이블. 그게 다 실제라는 걸 처음 깨달은 건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전철 안에서 MSN JAPAN 기사를 우연히 본 순간이었다. 일본인들이 추천하는 한국 여행지 톱10이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 무심코 클릭했는데 내 마음이 단번에 사로잡혔다. 제주도, 명동, 남대문 시장, 경복궁, 망원시장, 롯데월드, 남산타워, 신사동 가로수길, 동대문, 그리고 강남. 익숙한 이름이 가득했다. 익숙하다고 느낀 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그 리스트를 읽는 내내 이 장면, 여기서 그 대사했지 하며 머릿속의 장면들이 자동 재생됐다. 마치 드라마 속 성지순례처럼 그 모든 장소를 직접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밀려왔다. 나는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33살의 평범한 회사원. 이름은 아카리. 업무도 일상도 무난했지만 늘 뭔가 부족한 듯한 허전함이 있었다. 몇 년 전부터 K드라마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연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번 기사, 이건 신호 같았다. 지금 이야말로 그 약속을 실현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다. 특히 리스트 1위에 제주도가 있는 걸 보고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 드라마 속 바다, 파도 소리, 돌담길, 바람에 날리는 장민정의 머리카락까지 다 기억났다. 거기가 진짜 존재한다니. 요사이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인 폭삭 소가수다는 덤이고, 그리고 그게 일본인들이 가장 추천하는 여행지라니.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결심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바로 연차를 신청하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 도착지는 제주도. 하지만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나는 MSN JAPAN의 설문 결과를 따라 그 순서대로 10개의 장소를 모두 돌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내 마음속 드라마 명장면들과 연결된 지도처럼 느껴졌다. 명동, 도깨비에서 지은탁이 쇼핑하던 거리잖아. 남대문 시장, 러닝맨에서 유재석이 분식 사던 골목, 경복궁, 해를 품은 달, 킹덤, 도깨비 모두 여기를 배경으로 찍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무모한 계획이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어도 능숙하지 않고 혼자 여행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언젠가부터 나의 현실은 퇴근 후 침대에 누워 드라마를 보는 시간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만 내가 진짜 살아있다고 느꼈다. 이번 여행은 그 드라마 속 세계로 뛰어드는 첫걸음이었다. 공항 가는 길부터 설레기 시작했다. 여권을 꺼내 들고 짐을 확인하고 핸드폰에는 방문할 장소 리스트와 관련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를 정리한 메모가 정리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정말 혼자 가는 거야? 무섭지 않아? 라고 물었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나는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기다려, 한구. 내가 지금 너를 만나러 간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곳에서 나는 진짜 나를 찾고 싶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순간 나는 그대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내가 드라마 속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첫 목적지는 제주도의 바다였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병헌이 외롭게 앉아있던 해변이 떠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믿기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실제라는 게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던 장소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나는 그 세계 속을 걷고 있었다. 제주도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감정을 정화시키는 공간 같았다. 한라산의 설경은 마치 비밀의 숲 속 어느 장면 같았고 용암동굴 속 조용한 공간에서는 기억의 밤 같은 스릴러 영화의 긴장감이 떠올랐다. 하루 종일 걷고 사진을 찍고 드라마와 현실이 겹쳐지는 순간마다 나는 감동을 느꼈다. 제주도에서의 이틀은 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지 알려주는 시간이었고 이 여정이 단순한 팬심이 아닌 진짜 인생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을 들게 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 나는 다음 목적지 명동을 떠올렸다. 도깨비에서 지은탁이 쇼핑을 하던 거리, 붐비는 인파 속에서도 로맨틱함이 묻어나던 그 장면이 뇌리에 박혀 있었다. 실제 명동은 생각보다 더 바쁘고 화려했다. 아이돌 광고가 가득한 거리, 화장품 가게마다 들려오는 K-POP 음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풍경.
여긴 드라마보다는 뮤직비디오 같았다. 나는 명동거리를 걸으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자동 재생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남대문 시장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이곳은 진짜 생활의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런닝맨에서 봤던 시장 상인들의 활기,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이 웃으며 떡볶이를 먹던 그 골목을 걷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중얼거렸다. 정말 TV에서 보던 그 맛이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이런 길거리 음식 하나에선 마음이 통한다는 걸 처음 느꼈다. 경복궁에서는 예상치 못한 감동이 밀려왔다. 나는 한복을 대여해 입고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속 한 장면을 재현하듯 궁궐 안을 걸었다. 그 순간 나는 배우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니었다. 그냥 그 시대의 누군가가 되어 있었다. 내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나를 기억해주는 느낌이었다. 낮에 경복궁은 웅장했고 밤에 경복궁은 마법 같았다. 조명이 비춘 전각 아래에서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후에도 여행은 계속되었다. 망원시장에선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봤던 떡볶이 가게를 찾아다녔고 롯데월드에서는 그해 우리는 속 최우식과 김다미의 데이트 장면을 떠올리며 회전목마를 타며 혼자 웃었다. 남산타워는 사랑의 불시착의 하이라이트. 그 자물쇠를 다시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드라마 또 오해영의 감성 그 자체였고 동대문에서는 스타일 속 장면들이 머릿속을 휩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 한류스타거리 K-스타 ROAD는 말 그대로 성지였다. 방탄소년단, 엑소, 블랙핑크. 수많은 이름들이 장식된 거리에서 나는 스스로가 오래된 한류 팬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다. 기획사 앞에서 사진을 찍는 일본인, 중국인 팬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말없이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 처음 그 기사를 본 그 순간이 떠올랐다. 이 여행은 단순한 팬심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사랑해온 그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느끼고 이해하려는 여정이었다. 드라마 속 환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이 여행은 나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이 여정의 절반에 있을 뿐이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을 즈음 나는 강남의 한 식당에 들어갔다. 여느 날처럼 혼자였고 이제는 제법 한국의 식당 분위기에도 익숙해져 있었다. 무언가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에 불고기 정식이 유명하다는 집을 찾아갔다. 웨이팅 끝에 들어선 식당은 좁지만 정감 있는 분위기였다. 나는 자리로 안내받고 메뉴판을 펼쳤다. 아직도 한글이 익숙하지 않아 직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주문을 했다. 친절하게 웃으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직원의 표정에 마음이 놓였다. 식사가 시작되고 반찬들이 하나둘 차려지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사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고기를 몇 점 씹다가 이상한 감각이 입안을 스쳤다. 어금니 어딘가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고 순간 이질감이 올라왔다. 깜짝 놀라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입안을 만져보니 며칠 전 일본에서 치료한 레진이 떨어져 나가 있었다. 그 순간 식욕은 뚝 떨어지고 당황스러움과 불안이 몰려왔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자니 옆 테이블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왜 음식을 못 먹어요? 입맛에 안 맞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란 나는 겨우 웃으며 이가 아파서요라고 답했다. 그런데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변 직원을 부르며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직원이 다가와 치과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처에 좋은 곳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당황해서 괜찮아요. 그냥 먹다가 떨어진 것뿐이에요. 일본 가서 치료할게요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약간 불편했다. 왜 이렇게 참견을 하지? 그냥 조용히 둘 수는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사도 마치 눈치 보듯 먹어야 할 것 같아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한국의 따뜻함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찰나 그 아주머니가 다시 다가오더니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제 아들이 근처에서 치과해요. 일본 사람도 자주 오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가보세요. 예약도 제가 해줄게요. 순간 울컥했다. 낯선 외국인을 위해 여기까지 신경 써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고맙다고 말하며 명함을 받았고 결국 그녀의 안내대로 그 치과를 찾았다. 그 치과는 작지만 청결하고 현대적이었다.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안내해 주었고 나는 놀랄 만큼 신속하고 정성스러운 진료를 받았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비용이었다.
일본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으면 34배는 더 나왔을 것이다. 치료가 끝난 뒤 거울을 보며 웃는 내 얼굴을 보니 그동안 한국에서 받은 작은 배려들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청년, 길을 잃은 나에게 다가와 지도를 보여주던 아주머니, 그리고 지금의 이 치과. 나는 깨달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를 따라왔다. 로맨틱한 배경과 멋진 남자 주인공, 화려한 도시를 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진짜 한국의 매력은 그 안에 숨은 사람이었고 이 문화였다.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친절. 그건 스크린 속에서는 절대 다 표현되지 않는 감동이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한국을 만난 기분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낯설음, 그리고 막연한 기대가 떠올랐다. 그때 나는 단순히 드라마 속 세계에 발을 들여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카메라 앵글 속의 서울, 자막 아래 등장하는 제주도의 해안도로, 배우들이 걷던 시장 골목과 카페 거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의 삶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제주도에서 시작한 이 여정은 내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안겨주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제주 바다에서 나는 내 안의 불안을 털어냈고, 명동의 북적이는 거리에서는 내가 이 문화 속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를 느꼈다. 남대문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삶의 소리와 냄새 속에서 이 도시의 뿌리를 느꼈고, 경복궁의 고요한 아름다움 속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잊었다. 망원시장에선 사람들의 웃음과 떡볶이의 매운맛이 하나로 어우러졌고, 롯데월드의 환상적인 세계에선 잠시 동심으로 돌아갔다. 남산타워에서 걸었던 그 케이블카 길, 신사동 골목을 따라 흐르던 감성적인 공기, 동대문 야경에 묻어있던 젊음의 열기, 그리고 강남에서 느꼈던 K컬처의 중심.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때론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솔직한 관심, 그리고 누구보다 진심 어린 친절이 이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식당에서의 작은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좋은 나라였어 라고만 기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오해와 해결의 과정을 통해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겉으로만 보는 관광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게이트 앞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각 여행지마다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했다. 그리고 앨범 맨 마지막, 남산타워에서 걸었던 자물쇠 펜스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자물쇠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아카리, 다시 올게. 한국, 고마워. 나는 이 여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안다. 다시 돌아갈 후쿠오카의 일상은 변함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 그리고 용기를 주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두렵지 않다는 것, 낯선 문화 안에서도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한국은 단순히 K-팝과 드라마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속에는 진짜 감정,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도시들이 있다. 만약 당신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을 선택하길 바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한국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에 다녀온 일본인 아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